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뇌물을 수수한 현직 공무원이 해고됐다는 지난 3일 춘천 MBC의 단독 보도 이후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뇌물로 받은 금품이 불과 6만 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고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김도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춘천지방법원이 내린 징역형을 대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현직 6급 공무원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12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퇴직 요건인 선고유예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최소 5번에 걸쳐 뇌물을 준 업체와 담당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뇌물수수 금액입니다.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 원이었지만 이 화장품 세트의 시중 판매액은 한 세트당 25만 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격보다 훨씬 비쌌던 점이 대가성으로 충분히 인정됐습니다. 뇌물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공무 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상 공직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결의 주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법정에서 죄가 인정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원주시의 인구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고는 있었지만 월 인구가 감소한 것은 거의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43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원주시 인구 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1월 말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 4,860명, 전달 대비 31명이 줄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원주시의 월별 인구수가 감소한 것은 2014년 5월 이후 거의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증가폭은 15명에서 700명까지 다양했지만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물론 월별 인구가 감소했던 2014년에도 연간 인구는 6천 명가량 증가한 만큼 지난달 역시 일시적 감소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원주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특별한 인구 증가 요인도 없어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10년 전만 해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5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2040년 도시계획에는 50만에서 43만 명으로 목표 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학대 운영 및 아동 통합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대기업 반도체 산업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원주시의 정책 방향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감소 현상을 외면하고 원주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 맞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면 자칫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각 분야별 전략으로서는 다루어졌으나 인구 정책 자체가 마련돼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30년을 내다보는 통합적 관점에 인구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의 초점을 저출산 극복에만 맞추다 보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만 주고 반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신고로 경찰이 남성의 집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죽음 뒤에 더욱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고독사의 현실을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과학수사대와 구급대원이 아파트 7층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사는 57살 남성의 집에서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남성의 집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문 앞엔 이름을 부르지 말고 돌아가 달라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신고로 뒤늦게 문이 열렸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남성은 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달 62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지만 일상조차 버거웠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을 확인하는 복지는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남성은 이웃과의 소통도 가족과의 왕래도 없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지 닷새가 지나서야 사망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귀뚜라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도 안 열어주세요. 관리사무소로 왔다고 해도 안 열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숨진 사람은 3,378명. 특히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대와 6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10명 중 5명은 홀로 세상을 떠난 뒤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건물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는 현행법과 달리 부지사 1명을 더 둘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원도청 제2청사 수장이 부지사급이 될 수도 있는데 강릉에서는 임시 사무실을 준비하는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강릉에서 7월부터 임시 제2청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강원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제2청사 관리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지역 갈등은 더 커지고 도청 직원들의 불안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7월 1일 강릉 제2청사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은 김 지사의 선거 공약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춰 제2청사는 필요하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나온 김 지사의 발언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안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더라도 좀 더 기간을 두고 좀 절차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춘 다음에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동해시에선 제2청사 입지로 왜 강릉만 고려하냐는 경제인연합회 명의의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청 직원들이 여러 차례 강릉을 찾아 제2청사 건립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의 한 컨벤션 센터, 평소 지역 단체들이 회의를 여는 등 단체 활동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곳에 최근 강원도청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 제2청사로 쓸만한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데도 돌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무실로 쓰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여러 분이 오셔서 2-3번 오셨어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800만 명 미만의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를 최대 2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현행 지방자치법과 달리 강원자치도의 경우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을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청 제2청사의 부지사급이 수장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영동 지역의 환경에 걸맞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2청사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지역별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도의 주요 부서를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에 출범하고 김진태 지사가 7월부터 제2청사 운영을 약속한 만큼 조만간 임시청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민주당이 여야정 협치의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번 법 개정안을 민주당 국회의원 5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했다며 강원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강원도가 특별한 희생과 양보를 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88학급이 감소한 7,582개 초중고등학교 학급을 확정했습니다. 초등학생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시지역의 동은 25명, 나머지 지역은 23명으로 1명씩 줄였고 중학생은 28명을 유지합니다. 올해 수규모 학교 가운데 화천 원천초 등 20곳은 신입생이 없고 춘천 광판초 등 20곳은 신입생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 학년을 한 반에서 수업하는 복식학급을 편성한 학교는 56곳으로 5곳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8의 일부는 쌍용 C&E 하청업체 소속 박모 씨 등 1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청 소속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원청인 쌍용 C&E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원고 14명은 원청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쌍용 양회 지회는 성명을 내고 사측인 쌍용 C&E가 2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원고 근로자들을 즉각 고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양한 10대 발달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양아버지와 양오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입양한 15살 발달 장애인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추행한 57살 양부에게 징역 4년에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5년, 전자발찌 착용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한 29살 양 오빠에게는 징역 10년과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4월까지 춘천과 홍천, 화천 등 관내 6개 시군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 및 피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방제 컨설팅 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춘천과 양평, 가평 등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4개 시군을 공동 방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피해모 8만여 그루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도소유 산림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을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합니다.
강원도는 도유림 보호 협약을 맺은 마을 가운데 보호 실적이 있는 마을에 산림 부산물의 90%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다며 4월까지 고로쇠 채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화천, 인제 지역 6개 마을에서 고로쇠 수액을 9,000리터까지 채취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공립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28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26개 과목에 2,203명이 지원해 228명이 합격하면서 평균 9.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348명보다 120명이나 줄어들면서 7.06대 1을 기록했던 평균 경쟁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계에 예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참여 설계 협의회를 3차례 열었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지하주차장 회차 공간 마련, 급식실과 도서관 위치 변경,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 설계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기업고등학교는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한 31학급, 학생 수 840명 규모로 지어지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2022년에 도입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지원금을 늘립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아로부터 23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만 1세까지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0세 부모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받고 만 1세 부모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 돌봄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춘천시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장을 보는 등 필수적인 외출을 하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최대 이용 시간은 없고 1시간에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입니다. 춘천시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물가 상승과 공과금 인상을 고려해 기존 26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부터는 28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증액해 지급합니다.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던 방식도 8단계로 확대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용 실비를 지원하는 난방비는 가스요금 폭등에 따라 연간 최대 지원 금액 한도를 230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늘립니다. 강릉시가 사근진과 강문, 송정해변 일대를 세계적인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까지 마리나, 관광, 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5곳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수중 관광, 호텔, 쇼핑몰, 카지노 등을 갖춘 4계절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멕시코 칸쿤 현지를 답사하고 2억 5천만 원을 들여 해양 레저 관광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전천을 테마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12억 원을 들여 전천 폐철교를 보수하고 주변에 산책로 숨터와 장미터널,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해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전천교에서 청운교를 잇는 자전거 도로 조성과 잔디광장 정비, 둔치 산책로 확충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고금리 고물가 위기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제군은 올해 택시, 버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해주고 영농자재 반값 공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도 상반기 목표를 60.5%로 상향해 전체 5,703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3,45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